안녕하세요. 뉴 잉글리시 신영호입니다. 구문어법 독해를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많이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암기에서 벗어나 진짜 영어의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시간을 신영호와 함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관계사를 정리했고요. 오늘 복합관계사 설명까지 마무리하면 영어의 바탕을 모두 좀 마무리하는 셈이 됩니다. 이후에는 실전 대비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고요. 전체 총 15번의 강의로 완벽하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으로 거의 반은 진행하는 셈이지요.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굳건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탑 클래스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실전 적용 훈련부터 2025학년도 수능 32번 빈칸 추론 문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입니다. 먼저 빈칸이 포함된 문장부터 보셔야 하는데, 빈칸이 동사를 포함한 서술어 부분입니다. 동사를 유념해서 보셔야겠지요. But 그러나 even imperfect possession of it blank 심지어 그것의 불완전한 소유가 블라블라 그것 it은 중심 소재입니다. 앞에서 찾아보죠. this skill이고요. 앞문장 주어 it이고요. 또 앞문장 주어 this고요. 또 앞문장에서 드디어 보이네요.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첫 문장 주어인 education과 다음 문장 주어인 it이 중심 소재가 아닌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빈칸 뒤에 stimulus driven, 자극에 끌리는, 중심 소재 비판적 사고인 이성적인 것에 반대되는 감정적인 것에 해당이 됩니다. stimulus driven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바로 컴마 뒤 부연 설명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단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stimulus. 라틴어에서 온 단어 중에 단어 us가 i로 바뀌면 복수가 됩니다. 문제 풀다가 뭐 하는 거냐 그러실 수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같이 묶어서 정리해두지 않으면 따로 공부하기 부담스러운 단어들입니다. stimulus, 자극, stimuli.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잖아요. 영어도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nucleus, 핵, nuclei. fungus, 균, 곰팡이, fungi. alumnus, 남자 졸업생, 동창생, alumni. radius, 반지름, 반경, radii. 수학에서 반지름 R이 바로 radius고요. 참고로 지름 D는 diameter. 포커스는 라틴어로 벽난로입니다. 불멍이라고 하죠. 초점, 포커스를 맞추다, 초점을 맞추다. 복수는 foci. um이 a로 바꿔 복수형이 되는 것도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bacterium, bacteria. data, data, 데이터 분석, data analysis. curriculum, 교과 과정, curriculum. medium, 중간, 매체, 복수형 media, mass media, 대중 매체. spectrum, spectral. millennium, 천년, millennium.
a로 끝나는 명사에 e를 붙여 복수를 만드는 것도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robber, 유충, 애벌레. 복수형은 라비. alumni, 여자 졸업생. 복수형 alumni. algo, 해조, 바닷말. 복수형 algae. on으로 끝나는 명사가 a로 바꿔 복수형이 되는 것은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criterion, 기준. 복수형은 criterion. 운전시험 기준, driving test criterion. mitochondrion, mitochondria. 피나무나, 현상. 복수형은 피나무나. SIS가 SES로 바뀌는 것은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analysis, 분석. 복수형 analysis. basis, 기초, 기본. 복수형 basis. basic, 기본적인, 기초적인. crisis, 위기. 복수형 crises. emphasis, 강조, 중점. 복수형 emphasis. phase, 단계, 국면. psychosis, 정신병. 복수형 psychosis. psychology, 심리학. psychopath, 정신병자. hypothesis, 가설, 가정. 복수형 hypothesis. 통해서 인식, diagnosis, 진단, 진찰. 복수형 diagnosis. diagnose, 진단하다. thesis, 논문. 복수형 thesis. axis, 중심선, 축. 복수형은 axis. ex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을 ICES로 만드는 것도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index, 지수. 복수형 indices, indexes. appendix, 부록, 맹장. 우리 몸 부록 같은 장기가 맹장이죠. 복수형 appendices. append, 덧붙이다. appendectomy, 맹장 수술. 잘라내는 절제술엔 터미를 붙입니다. 의사들이 단어 확장 공부가 잘 되어 있어요. matrix, matrices. 볼텍스, 소용돌이. 복수형은 볼터시즈. 자, being stimulus driven에 연결되는 표현을 찾아볼까요? 금방 찾으셨나요? emotional pressure, 정신적 압박. being stimulus driven 앞에 빈칸이 있으니까 critical thinking의 역할을 emotional pressure 바로 앞 동사 형태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avoid succumbing, 굴복하는 걸 피한다. succumb이 낯설게 보이시겠지만
밑에 굴복하다 뜻이 주어지기도 하고 추정하는 것도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SUV 아래의 의미의 접두사가 C를 만나 SUC로 바뀌는 거고요. 아래로 구부러지다. 그래서 굴복하다가 된 거죠. 구부러진 채소를 떠올리시면 좋은데 cucumber, 오이, as cool as a cucumber, 오이처럼 시원한. 힌트를 좀 더 살펴보면 not thought control, 비판적 사고는 생각 통제가 아니다. The very reverse, 정반대다. 즉 다시 말해서 mental liberation, 정신적 자유. 선택지에서 굴복을 피하고 정신적 자유인 것을 골라보죠. 선택지 1번 intensifies people's danger, 사람들이 자극에 끌리는 위험을 강화한다. 아니죠? 피하는 거니까 완화시키는 거죠. 선택지 2번 enhances our understanding, 우리가 자극에 끌리는 이해를 증대한다. 아니죠? 억제하는 거죠. 선택지 3번 frees a person from the burden, 자극에 끌리는 부담에서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liberation과 연결해서도 괜찮죠? 선택지 4번 allows us to accept the inevitability, 자극에 끌리는 불가피함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한다. 아니죠. 피하고 억제하는 거죠. 선택지 5번 requires one to have the experience, 자극에 끌리는 경험을 갖도록 요구한다. 아니죠. 피하고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내용이 연결이 되죠? 밑에 내용은 안 보려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just as 물결, 쏘찌 기억나시죠? 물결이 중요하나요? 찌익이 중요하나요? 네, 찌익이 중요하죠. Just as we reach for burgers for the sake of convenience, storing up the arterial fat, which may one day kill us, so our reliance on feelings can do us great harm.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서 버거에 손대고 언젠가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는 동맥 지방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소 다음에는 잘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감정에 의존하는 건 엄청 해로울 수 있다. 감정에 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수능에선 제일 어려웠다는 문제지만 힌트도 너무 많고 단어들이 어렵지 않아서 이번 수능은 전체적으로 최근 시험 중에 가장 쉬웠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수험생이 맞추는 문제 유형을 정리할 겁니다. 사실 시간 싸움이라는 얘기죠. 이 강좌는 중2 이상의 학생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수업이긴 합니다만 실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복습하시고 필기를 통해서 개인적 습득 과정을 거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정리하는 문제 유형은 중2 학생들도 아마 자신 있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2 학생이라도 고3 수능 영어를 무조건 3등급 이상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영어에서만 조금 벗어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 번째 실용문 문제는 그림 도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대학 가서 원서 보시면 영어로 된 그림 도표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탐 시간에 다양한 그림 도표들을 보시면 사실 설명하는 글들을 일일이 다 읽지 않아도 대부분 그림 도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X축, Y축 숫자 보고 대충 다 아는 거죠. 우선 제목을 보니까 Percentage of women employed behind the scenes on top 100 US films by law in 2020.
2021 and 2022. 세계연도 미국 100대 영화의 역할별로 고용된 여자 비율. X축에 디렉터, 감독, 아니, 우리말로 바꿀 필요도 없어요. 고유명사 취급해 버리세요. 그래야 나중에 모르는 단어가 등장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자, 디렉터, 라이터, 에디터, 프로듀서. 세계 연도가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고요. Y축의 숫자는 퍼센티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가끔 영어 선생님들 중에 이걸 일일이 다 우리말로 바꿔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영어로 된 그림 도표를 익히는 문제인데 가령 이 부분을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나요? 여기 그대로 있지요. 자, 선택지 1번 다 볼 필요는 없어요. 프로듀서가 보이고 나머지 세 개와 비교해서 세계 연도에서 가장 높다는 거죠. 확인해 보죠. 2020년도에 28로 제일 높고 2021년에 24로 역시 제일 높고 2022년에 28로 제일 높네요. 선택지 2번 역시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디렉터가 보이고요. 2021년도가 2020년보다는 낮고 2022년보다는 높다는 거니까 2021년 12가 2020년 16보다 낮고 2022년 11보다 높네요. 선택지 3번 writer 2020년에서 2021로 4 차이만큼 증가했고 2021에서 2022로 1 차이만큼 증가. 2020의 12에서 2021 16으로 4 증가했고 2022 17로 또 1만큼 증가했으니까 맞는 거죠. 선택지 4번 editor 세 개 연도에서 각각 20보다는 낮다. 2021에 21로 20이 넘었네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선택지 5번. 프로듀서 2020년도가 2020년도와 같다. 28로 같네요. 다만 그림 도표에 숨겨진 수치가 있어요. 여기서는 여자 비율이 28이면 남자 비율은 72라는 얘기가 되겠죠. 남자 비율이 따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남녀 비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수능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내신 모의고사 변형 문제로는 출제가 됩니다.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잘 추적해서 앞으로 수능 변화 여부를 잘 감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부분은 어떤 전공 분야의 그림 도표가 출제되더라도 내용 파악 여부와 상관없이 그림 도표 파악 능력을 키워서 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 26번 내용 일치 여부 문제입니다. 대학에서 원소로 공부할 때 스피디하게 특정 세부 내용만 찾아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출제할 때 중심 소재는 일부러 좀 낯선 것을 주기 마련입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에 관한 다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지문이 주어지면 이순신 장군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선택지만 보고 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낯선 소재를 주고 사전 정보 가능성을 낮추어서 객관성을 높이는 거예요. 이 문제도 중심 소재는 딕 엠버그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 저도 조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만 세부 독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체가 중심 소재인지 확인하고 일치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선택지 1번 미셔건에서 태어났다. 주체가 중심 소재고 내용도 일치합니다.
선택지 2번 대학 야구팀 코치였다. 주체 확인하고 야구팀 코치인데 대학 여부는 조금 더 봐야겠네요. 예, 카울리지 대학이 맞네요. 자, 선택지 3번 중국을 방문한 첫 미국인 스포츠 캐스터였다. 맞는 내용이고, 선택지 4번 마지막 생방송 후 3년 뒤에 사망하였다. 예, 3년 뒤가 아니라 다음에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선택지 5번 에미상을 수상하였다. 맞죠? 어때요? 비교적 문장이 짧고 독해가 쉽다고 시간 낭비하실 건가요? 각각의 문제가 존재하는 이유에 맞춰서 그에 따른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주 오래전이긴 한데 원장님이 부르시더라고 저를. 영어 반평균이 갑자기 한 번에 15점이나 올라서 좋긴 한데 다른 영어 선생님 불만이 많다고 제가 독해 안 하고 문제 푸는 기술만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원칙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들이 거꾸로 비교되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제가 삐뚤어지게 가르치고 올바르지 않게 가르치는 건가요? 일본식 영어 학력고사에서 미국식 영어 수능으로 바뀌었으면 번역 영어에서 벗어나 영어로 존재하는 전 세계 엄청난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키워준다는 그런 수능의 본래 취지에 맞춰서 학생을 지도해야지. 근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린다고 저 잘렸습니다. 알고 보니 영어 수업하는 부원장이 원장 친동생이더라고요. 자, 2025학년도 수능 27번 실용문 문제도 일치 여부 문제입니다. 내용이 문장이 아니라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영어식 추각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근데 따로 공부하진 않아도 좋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서 대비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자, 선택지 1번 관광객을 위한 대중교통 카드다. 맞죠? 선택지 2번 시티투어 버스에는 사용할 수 없다. 맞네요. 선택지 3번 오일 패스 카드에만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attraction 관광지, admission 입장료 10% off 10% 할인 1일권, 3일권, 5일권 모두 해당되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선택지 4번 미사용 카드는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 미사용 unused 환불하다 refund 구입일 purchase date. 선택지 5번 모바일 카드는 A-Transit 웹에서 구입할 수 있다. 맞죠? 2025학년도 수능 28번 실용문 내용일치 여부 문제 이번엔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선택지 1번 2년에 한 번 열린다. annual 매년 열리네요. 2년마다 biennial 구분해야 되겠죠. by는 둘을 의미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거 anniversary 기념일. bike bicycle 자전거 바퀴 2개를 의미하고요. bilingual 이중언어의 annually 매년 every year biennially 2년마다 every 2 years every second year
every other year. 선택지 2번 열흘 동안 진행한다. 24일부터 30일까지 7일 동안 열흘은 잘 안 들리고요. 사흘, 나흘일 때 좀 헷갈려 합니다. 사흘이 3일이고 나흘이 4일인 거 아시죠? 선택지 3번 눈 조각 경연에는 11개 팀이 참가할 것이다. 맞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선택지 4번 주차가 가능하다. 예, 주차가 불가하네요. 선택지 5번 셔틀버스 이용은 무료다. 편도요금 1달러, 현금만 결제 가능. 자,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소설이나 수필에 잘 등장하는 직접 화법보다는 설명문, 논설문은 주로 간접 화법을 수능 지문에서 당연히 자주 접하게 되지요. He said, is she a doctor? 그는 말했다. 그녀가 의사입니까?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계엄으로 탄핵 정국까지 점입 가경입니다.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분야 의사 증원 정말 절실히 필요하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처럼 필수의료는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공공의료화해서 똑똑하고 실력 있는 전공의로 채워지고 의료소송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응급실 뺑뺑이도 당장 없애고 그게 의료개혁이지. 그죠? 뜬금없이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개혁이라고 빡빡 우기면 어떡합니까? 그죠? 응급실 뺑뺑이쯤은 정부가 당장 해결해야지. 의대정원 확대해보고 한번 10년 후쯤 결과를 두고 보자. 제정신이 아닌 건 진작에 알았지만 남의 말 안 듣고 말 함부로 하고 바이든도 아마 싫어할 거예요. 그죠? 역사의 길이 남을 사랑꾼인 거는 인정. He said if she was a doctor. 그는 그녀가 의사냐고 말했다. 평소문과 비교해 보세요. He said she is a doctor. 그는 말했다. 그녀는 의사입니다. He said that she was a doctor. 그는 그녀가 의사라고 말했다. 결국 의문문과 평서문의 차이는 접속사로 표현합니다. He said to me, she is a doctor. He told me that she was a doctor. She said to me, did you wear my jacket yesterday? 그녀는 내게 말했다. 너 어제 내 재킷 입었니?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고려할 것들이 좀 있어서 내신 영어에서 아주 많이 다루는 영역입니다. 우선 say, said들은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to me를 동반하면 전달 동사가 돼서 평소문은 tell, told로 바꾸고 의문문은 ask, asked로 바꿉니다. 여기서는 전달 내용이 의문문이니까 과거 시제에 맞춰서 asked로 바꿔야 합니다. 그녀가 내게 묻는 건데 you는 듣는 사람, 내가 되는 거고요. my는 말하는 사람, 그녀가 되는 거죠. 시제는 말하는 시점이 과거니까 did, where는 대과거인 had, one으로 바꿔야 하고요. 지금 기준에서 yesterday, 어제는 과거 기준으로 바뀌면 the other people, 전날로 표현해야 하는 거죠. 보통 내신 주관식에서 yesterday 그대로 옮겼다가 많이 틀립니다. She asked me if I had worn her jacket the day before. 그녀는 내게 물었다. 내가 전날에 그녀의 재킷을 입었었는지 여부를.
제일 중요한 건 접속사고요. 평소문을 옮길 때 사용하는 that을 사용하면 틀리고요. if나 whether를 써야 합니다. yesterday를 기준 과거 시점에서의 전날 the day before로 바꿨듯이 내일 tomorrow는 다음 날인 the next day나 the following day로 바꾸고 오늘 밤 tonight은 그날 밤 that night으로 오늘 today는 그날 that day로 바꿔야 합니다. I said to her, what are you doing here now? 난 그녀에게 말했다.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I asked her what she was doing there then. 난 그녀에게 그때 그곳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의문문 전달동사 asked,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서는 평소문과 구분하기 위해 if나 whether를 썼지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를 그냥 사용해도 의문문임을 알 수 있는 거죠. you는 듣는 사람이니까 그녀, she로 바꾸고 시제는 과거와 일치시켜서 was doing. 여기 here는 그곳 there로 지금 now는 그때 then으로. 자, 어고는 before로, this는 that으로, these는 those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번엔 명령문이네요. He said to his wife, come here next week.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다음 주에 여기 와. 먼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중2 때 배우는 부가 의문문입니다. You can come here, can't you? 너 여기 올 수 있다. 없냐? 부가 의문문은 문장 끝나고 컴마 뒤에서 앞에 주어 동사를 대명사를 활용해 동사 주어로 부가적으로 의문문을 만들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주의할 거는 긍정과 부정을 반대로 확인한다는 거죠. You can, 그러니까 can't you? 이렇게 되는 거죠. Your dad isn't greedy, is he? 네 아빠 욕심 없으셔. 있냐? He isn't니까 is he? My grandparents give me money every day, don't they? 조부님이 매일 내게 돈을 주신다. 아닌가? 안 주신 날도 있나? They do니까 don't they? My mom doesn't like Japan, does she? 엄마는 일본을 싫어한다. 아닌가? She doesn't니까 does she? 자, 명령문도 살펴보죠. Open the door, 문 열어. Don't be late, 늦지 마. Let's go there, 그곳에 가자. 명령문 세 문장을 보셨는데 부가문을 만들려면 주어 동사를 찾아야죠. 명령문에 숨겨진 주어는 너희거나 너희들이겠죠. 다행히 둘 다 you로 동일합니다. let's 명령문 숨겨진 주어는 우리, we입니다. 명령문이 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숨겨진 시제가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주어는 you, 그리고 연결된 미래 조동사 will이 숨어 있는 거고요. 주어 we와 연결될 때는 미래 조동사는 shall이죠. will you가 되는 거고 shall we가 되는 거죠.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명령문의 특성상 부정 부가문문은 올 수 없습니다. 문 열어. 안 열 거지? 이건 부가문문이 아니라 협박이죠. 다시 위 간접 화법을 보세요. 명령문에 숨겨진 주어가 뭐라고 그랬죠? you. 그럼 듣는 사람인 his wife겠죠. 명령문 숨겨진 시제가 미래라고 했으니까 동사 원형을 투부정사로 바꾸면 됩니다. 기억나시죠? 부정사는 미래를 의미하고 동명사는 과거를 의미한다고. He ordered his wife to come there the following week. 그는 아내에게 다음 주에 그곳으로 오라고 했다.
자, 주관식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명령문이 떠오르시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투컴의 주체가 us니까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강남은 내신 영어도 어려워 이러지 마시고 원리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영어가 어려워지면서 지금 너도나도 단어 암기에 영어 공부가 몰입되어 있는데 사실 예전 수능 초창기에는 수능 어휘가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100점 맞고 당시엔 그래서 수능 영어 공부를 탭스나 토익, 토플로 대체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수능 어휘가 훨씬 많아요. 영어 유치원도 다니고 어릴 적부터 영어를 많이 하니까 기준점이 계속 올라가서 요즘 수능 영어는 엄청 어려워졌어요. 그런데도 학생들도 강사들도 단어 열심히 꾸준히 암기하면 수능 어휘가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대학에서 원서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미리 교수처럼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원서에 밑줄 수 있는 능력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 학원에서 회의 끝나고 커피 한잔 하는데 그곳 원장님이 이제 영어 강의를 하셨는데 제게 이러시는 거예요. 신 선생님, 영어 강사가 이러다 만물 박사 되겠어요. 왜요? 요즘 영어 지문들이 대부분 전공 내용 수준이라 미리 공부해서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과학 지문 개념이 너무 어렵다고. 영어 강사가 지문 분석해서 중요 부분을 학생들이 밑줄 수 있도록 알려주면 되는 거지. 직접 교수가 돼서 지식 전달을 해야 한다고요? 그럼 대학에 못하러 가나요? 영어 선생님이 다 알려주는데. 과학 지문 나오면 그럼 이과대, 공과대 지원 학생들이 유리할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영어 강사가 왜 내용을 이해시키고 있냐고. 그럼 내용이 이해 안 되면 틀릴 겁니까? 영어 단어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어떤지 아세요? 영어 시험 끝나면 영어 잘하는 애한테 달려가서 야, 이런저런 내용 지문 있지? 그거 답이 뭐야? 그런 내용이 있었어? 듣기 끝나고 딱 30분 만에 다 풀고 엎드리는 영어 100점짜리는 내용은 몰라요. 영어 문장 구조에 익숙해 있는 거지 단어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강남권에서는 그래서 고1까지 영어 끝내면 영어 공부에 더 이상 시간 뺏기지 않잖아요. 물론 영어는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어 학원에서 수업으로 영어 공부 시간을 대체하려는 거고, 수학해야 하니까 영어 학원 숙제는 내주지 마세요. 학부모들이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번 수능도 보셨죠? 수학은 이제 변별력이 없어요. 수학 만점이 기본이에요. 하나라도 틀리면 의대는 못 가요. 서울대 가야지. 그것도 다른 과목이 완벽할 때. 수학을 100점 못 맞고 다른 공부에 시간을 빼앗긴다? 그럼 대학 입시 전략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오죽하면 7대3 법칙이 공부 비법이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 여기 강남권만 조금 벗어나면 어떤지 아세요? 지역 보수학원에서 근무하면 그 학부모 상담이 오셔서 자랑 섞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애가 수학은 늘 1등급인데 영어가 3등급이라 걱정이에요. 그럼 수학은 100점입니까? 아니요. 한두 개씩은 틀리죠. 수학 100점을 맞아야 다른 과목 공부가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대 입시도 그래요. 수학 100점이고 영어가 4등급인 학생이 수학 96점 1등급, 영어도 만점 1등급. 그런 학생보다는 성적이 좋은 거잖아요. 입시에서는. 그런데 거기 엄마들은 몰라요. 등급은 최저 기준으로만 쓰이는데 등급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강남 돼지 엄마들하고는 달라요. 자식 대학 욕심은 많은데 입시 정보는 없어요. 고등학생이 영어학원 가서 축치고 앉아서 단어 암기하고 단어 시험 봐요. 단어 시험 통과 못하면 재시험도 봐요.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는데 항의하는 학부모가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좋아해요. 타가수도 아니고 아이를 그냥 맡겨놓는다니까요. 돼지 엄마처럼 빡세게 자녀
시간 관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값싸게 맡길 타가소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자식 대학 욕심만 많더라고요. 중요한 건 학원도 요즘 아이들 대학 보내는 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학원에 오래 있으면 공부하는 거겠지 하는 순진한 학부모 등쳐먹는 정말 어이없는 학원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에 있는 학원에 갔는데요. 보습 학원인데 학원이 커요. 3관도 있고 뭐 근처 건물 이곳저곳 흩어져 있더라고요. 학원가라고 해서 대형 학원들도 많고 원장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학원에 조교가 있어서 단어 관리를 따로 맡아주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수업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편하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조교면 영어 강사의 뜻이 있어서 배우는 중인가요? 아니래요. 대학생 아르바이트래요. 거기 학원 다녔어서 단어 시험을 잘 알고 관리를 잘 한다고. 그러니 학원가가 엄청 크긴 한데 어떻게 했어요? 여긴 세하고에서만 요번 수능 전체 만점 2명 나왔잖아요. 수학 만점도 보통 50명이 넘고. 근데 거기는 전교 1등도 수학 100점이 아니에요. 영어 단어 시험 보는데 수학 100점이 나오겠냐고요. 그래서 정시로는 서울대 꿈도 못 꾸고 그러니까 수시에 매달리는 거예요. 학원들도 그래요. 애들 실력 향상 그런 거 안중에도 없어요. 내신 관리, 철저, 대비 뭐 이러고 있다니까요. 내신 대비는 출제하는 학교 선생님이랑 해야지 돈도 따로 안 들고 왜 비싼 돈 내고 학원에서 물론 전 학교 선생님보다 더 근본적으로 원리를 잘 설명해 드립니다. 저랑 내신 공부하시면 변형 문제 대비도 잘하고 무작정 암기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어 강사가 해야 할 역할의 한 반 이상은 아이들 단어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매일 단어 100개씩 공부해도 매년 수능에서 모르는 단어 10여 개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올해 수능도 보셨죠? 재작년부터 일반적인 그런 학생용 우리나라 영어 사전에 안 나오는 다음이나 네이버 사전에도 안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이번 수능에 나오잖아요.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보며 공부하는 애들 엿먹이는 거예요. 수능 필수 단어 무슨 복화 열 몇 개 단어 요번에 추가해서 또 2025년 개정판 그런 책을 또 나와서 팔아먹겠죠. 또 학생 입장에서는 수능 단어 이렇게 추가해서 예문으로 수능 문장이 딱 써 있으면 그럴싸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기꾼들보다 더한 놈들도 있어요. 아예 학원이 나서서 책 하나를 선정해서 싸게 받아서 비싸게 팔아먹고 중요한 건 또 돈 몇 푼만 빼앗는 게 아니라 출판사가 제공해주는 단어 시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로 단어 시험을 보는 거예요. 통과할 때까지 재시험도 보고.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 설명은 해주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을 그럴싸하게 조교라고 부르고 무작정 암기시키는 거죠. 매주 3, 4시간 수험생에게 피 같은 시간을 날려버리죠. 그리고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어요. 단어 시험 보는 그런 학원 상품권 준다고 뭐 햄버거 피자 사준다고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그렇다고 다니지는 마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런 학원에 있는 영어 강사가 제대로 된 강사겠습니까? 난 이런 단어도 알아. 잘난 체 하면서 영어를 신나게 우리말로 바꿔주겠죠. 애들 대학 보내는 건 관심도 없고. 제가 또 흥분했네요. 다시. She said to him, "Don't be late for school today."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오늘 학교에 늦지 마. She advised him not to be late for school that day. 그녀는 그에게 그날 학교에 늦지 말라고 충고했다. He allowed all the workers to prepare for their retirement. 그는 고령 근로자가 그들의 은퇴를 준비하게 했다. 이 문장은 투부정사 주체가 앞에 있는 스모킹이 아니잖아요.
그럼 스모킹에서 문장을 끊어야 합니다. Companies allowed smoking to better produce product. 회사들은 흡연을 허용했다. 제품을 더 잘 생산하기 위해서. Not all academies force students to learn new things. 모든 학원이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학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간접화법이 아니어도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They wondered if he would come to the party. 그들은 궁금했다. 그가 파티에 올지. 평소문을 전제로 하는 that은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질문하더라고요. 뒤에 문장이 완벽하게 성립하는데 왜 that이 못 와요? 접속사가 that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뭔 기적의 논리냐고. 접속사 if나 whether는 앞에 wonder처럼 불확실한 의미가 있을 때 옵니다. 간접화법은 아니지만 if, whether를 보고 원래의 의문문으로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궁금했다. 그가 파티에 올까? 단어 파티를 설명하려는데요. 파트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Cut a pizza into 8 parts. 피자를 8조각으로 잘라라. 파트가 조각이나 전체의 일부분을 의미한다면 파티는 묶음을 의미합니다. The parties concerned. 관계자. The guilty party. 피고, 가해자. A third party. 제3자. The contracting parties. 계약 당사자. A party of tourists. 여행자 일행. 파트가 참여의 의미가 되는 건 새로운 의미가 아니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파트가 부분이기도 하지만 입장을 바꾸면 참여가 되는 거죠. take part in, 참석하다, 참여하다. participate in. 정치 참여의 묶음을 의미할 때 파티는 정당입니다. The Republic Party, 공화당. The Democratic Party, 민주당. The Labour Party, 노동당. Join a party, 입당하다. Leave a party, 탈당하다. Form a party, 당을 형성하다. A political party, 정당. The ruling party, 여당. The opposition party, 야당. 앞서 파트를 부분, 참여라고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역할이라는 뜻도 가집니다. play a role, play a part. take a part, take a role. 역할하다. do one's part, play one's part. 자기 역할하다. a major part, a big part. 큰 역할하다. an important part, 중요한 역할하다. an active part, 능동적 역할. 목적의식을 가진 역할 만남, 파티와 같이 이해하시면 attend a party, 파티에 참석하다. host a party, 파티를 주최하다. a birthday party, 생일 파티. a farewell party,送별 파티. a surprise party, a dinner party, a garden party, 할로윈 파티, 다양한 파티가 있겠죠. I don't know whether or not he finished his homework. 난 모른다. 그가 자기 숙제를 끝냈는지. or not이 붙어 나오면 if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접 의문이라 이렇게 의문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Do you know if they passed the test? 너 알아? 그들이 테스트 통과했는지? 간접 의문은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순서의 평서문 어순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간접법과 마찬가지로 의문사가 있으면 if나 whether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I'm not sure why she didn't go to school. 확실치 않다. 왜 그녀가 학교에 가지 않았는지. 의문문은 이렇고요. Can you tell me where he lives? 말해줄 수 있니? 그가 어디 사는지? 원래 의문문은 이렇고요. Do you know what he will do next? 알아? 그가 다음에 뭘 할지? 의문문은 이렇습니다. 앞문장하고 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다르죠. What do you think he will do next? 네 생각에 그가 다음에 뭘 할까? 눈치채셨습니까? 앞문장은 너 알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거라면 이 문장은 너 생각해? 이런 질문이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몰라. 아이 얘기해줘. 확실치 않아. 네 생각엔 어떤데? 이거예요. 그래서 do you know처럼 do you think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의문문에서 의문사를 제일 앞으로 보내서 마치 do you think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효과를 노리는 거죠. 네 생각에. 그동안 수능에 이런 형태로 출제된 단어는 이렇게 10개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10몇 개 칠판에 써서 무슨 비법이냐 암기 요령을 가르치시더라고요. 미국인들도 이 단어들을 암기해서 사용하는 걸까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이해해 놓으면 되는 거지. 그럼 암기 안 한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틀릴 겁니까? Whom can you imagine she loves? 그녀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상상할 수 있니? Can you imagine? 이렇게 의문문이 아니에요. 그녀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궁금한 거죠. imagine이 있어서 의문사 whom이 앞으로 나갔다고 동사를 암기해서 접근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관식 문제 있죠? 이거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imagine이 있으니까 의문사를 먼저 What can you imagine it is? 간접 의문 구조, 주어 동사 it is까지 완벽해 보이죠? A의 질문에 B의 대답을 연결해 보면 yes와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하는 거니까 의문사로 시작하면 안 되죠. What do you imagine it is? 네가 상상하기에 이게 뭐야? I imagine it is a monster. 내가 상상하기엔 괴물이야. Do you imagine what it is? 이게 뭔지 상상이 되니? No, I don't. 상상이 안 돼. 이제 아시겠죠? imagine이 있으면 상황에 따라 의문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 꼭 나가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꾸 강남엔 영어 시험이 어렵다고 하시지 말고 기본 개념을 충실히 익히고 무작정 암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Concepts such as cosmopolitanism and global citizenship have therefore frequently been used to capture how globalization is experienced from below, with individuals as the object of analysis. Therefore, 그래서 세계주의와 세계 시민권 같은 개념은 자주 포착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어떻게 세계화가 아래로부터 경험되는지 분석 대상으로서의 개개인을 통해. 세 번째, 공부 비법 방출합니다. 공부의 효율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난 1시간 공부하면 남들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많이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다면 아마 공부의 효율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를 하려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매일 꾸준히 공부한 학생이 일반적으로 효율성이 좋죠. 그럼 언제가 공부 효율성이 극대화될까요? 개인 편차가 있겠지만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공부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공부 양도 많을 뿐더러 우리 뇌가 공부에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아마 평소 공부 속도 거의 3배로 빠를 겁니다. 시험 기간에 학생들이 오히려 더 졸립고 피곤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뇌가 엄청난 칼로리를 소비하며 과부하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잠이 필요합니다. 자고 있을 때 우리 뇌는 기억장치를 이용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머리를 가볍게 해줍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이와 같은 작업을 뇌가 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무겁습니다. 실제로 무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자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혼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좀 혼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빅5 의대에 들어가면 다 웃을 수 있는 그런 추억이 됩니다. 공부의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깨어있을 때 열심히 하면 되지요. 문제는 공부의 효율성이 가장 극대화되어 있던 그런 시험 기간이 끝나자마자 보통의 학생들은 3, 3호 극장을 가거나 PC방을 가고 노래방 가고 무슨 거리 뭐 이런 데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밤새도록 카톡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하여간 뭐 공부만 빼고 다 합니다. 최고의 공부 효율성은 온데간데 없이 콘도박질 치고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마지막 시험을 마치고 집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물론 친구들이 부르죠. 야 어디가? 우리 지금 PC방 갈 건데. 야 약속이 내가 지금 한두 개냐? 친구들 노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린 집에 가서 수학 국어와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내신 때문에 소홀했던 수학 선행도 좀 하고 미뤄두었던 국어 고전 정리하고 현대문학 약점도 보완하고 등등등. 물론 공부 효율성은 매일 조금씩 더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시험 기간의 공부 스피드를 만약 보름만 가져가실 수 있다면 아마 3개월치 공부를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좀 기다려지실 수도 있겠지요? 공부 스피드가 많이 좀 줄었다 싶으면 엄마한테 50만 원 달라 하세요. 학교 가면 그때쯤 친구들 2, 3주 놀다가 엄마한테 등짝 스맥씩 맞고 이제 겨우 이제 공부 다시 시작할 때쯤 되거든요. 가서 옆구리 한번 쿡 찔러주는 거죠. 야 시험 끝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뭐 벌써 공부야. 야 내가 떡볶이 쏠게 가자. 그러면 친구들은 존경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저 새끼는 공부도 안 하는데 전교 1등 어떻게 하는 거야. 넘사벽 되는 거예요. 아시죠? 공부 안 하고 전교 1등 해야 아이들한테 인기 좋은 거. 우린 또 이런 재미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 좋은 애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이길 겁니다. 결국은.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오세요. 영어만 제대로 공부할 수 있으면
엄청난 시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공부 비법도 기대해 주세요. 복합관계대명사 설명합니다. 관계대명사처럼 명사 자리가 하나 비어 있을 거고, 하지만 관계를 대신하는 명사가 선행사로 앞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관계사는 선행사 포함하는 what을 제외하고는 보통 형용사절로 앞에 선행사인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복합관계사는 뒤에 ever를 붙여서 표현하고 양보 의미를 포함한 채로 명사절과 부사절 역할을 합니다. 보통 형용사절 하나의 역할만 하는 관계사와 구분해서 명사절, 부사절 두 개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복합관계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whoever breaks this law will be punished. 이 법을 어기는 누구나 처벌받을 거다. 어제 대통령 탄핵 국회 통과가 됐는데요. 그 시작은 계엄 선포 155분 만에 이루어진 계엄 해제 국회 요구 의결이 결정적 한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게임하고 SNS하고 놀기도 하고 바쁘죠. 그런데 조금만 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 한방으로 저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껍질을 깨고 나오세요. 그런 의미에서 브레이크 정리합니다. 동사로 깨뜨리다, 부수다 그런 뜻이고요. 동사 변화는 break, broke, broken. break a habit, 갖고 있는 걸 깨뜨리다, 습관을 깨다. break a record, 기록을 깨다. break the peace, 평화를 깨다. break a contract, 계약을 어기다. break a law, 법을 어기다. break a law, 규칙을 어기다. break the ice, 얼음을 깨다. 이건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면 좀 썰렁한 분위기 있잖아요. 천사가 지나가는 어색한 침묵의 시간을 깨다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break가 명사로 휴식, take a break, 휴식하다, take a rest. breakage, 파손, 파괴. breakthrough, 돌파구, 획기적인 발견. breakdown, 붕괴, 고장. breakpoint, 중지점. prison break, 탈옥. outbreak와 breakout은 어떻게 다를까요? 밖으로 터지는 outbreak는 폭발, 돌발의 뜻이고요. 깨고 나가는 breakout은 탈옥, 탈주의 뜻입니다. 명사절로 쓰인 whoever는 anyone who로 바꿀 수 있죠. 누구라도 이 법을 어기면 그는 처벌받을 거다. 이렇게 부사절로 쓰이면 no matter who로 바꿀 수 있습니다. Whomever you want to love will desert you. 너가 사랑하는 누구더라도 너를 버릴 것이다. 명사절로 쓰인 whomever는 anyone whom으로 바꿀 수 있고요. 누구를 네가 사랑하고 싶더라도 그는 너를 버릴 것이다. 부사절로 쓰이면 no matter whom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보호 자리에 사용된 whoever도 똑같습니다. You can really become whoever you want to be.
넌 정말 네가 되고 싶은 누구나 될 수 있다. 명사줄이니까 anyone who로 바꿀 수 있고요. I will give you whichever you choose. 난 너에게 네가 선택하는 뭐든 줄 거다. 직접 목적어 자리 명사줄이니까 anything tha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Whichever you choose, I will be fine. 네가 어느 것을 고르더라도 난 좋을 거다. 부사줄이니까 no matter which로 바꿀 수 있습니다. My friend gave me whatever I need. 내 친구가 내게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이나 주었다. 명사줄이니까 anything that으로 바꿀 수 있고요.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가 올 수는 있는데 ever가 없으니까 양보 해석은 빠지죠. 내 친구는 내게 내가 필요한 것을 주었다. the thing that으로 바꿀 수 있죠. Whatever I need, my friend gave me.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든 내 친구는 내게 그것을 주었다. 부사절이니까 no matter wha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사절이니까 what은 바꿀 수 없고요. Whatever happens, I will be here waiting for you.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난 널 기다리며 여기 있을 거다. 부사줄이니까 no matter what으로 바꿀 수 있지요. Customers can use whatever service they prefer. 고객은 그들이 선호하는 무슨 서비스든 이용할 수 있다. Whatever story I say, the children will me.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아이들은 나를 믿는다. One will cut cake and the other will select whichever half he wants. 하나가 케이크를 자르고 나머지 하나가 원하는 반쪽을 선택할 것이다. Whoever didn't lock the door to the parking garage is in big trouble. 차고로 가는 문을 잠그지 않았던 누구라도 큰 위험에 처한다. Whatever a client complains about, we investigate the matter thoroughly. 고객이 무엇에 대해 불평하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철저히 조사한다. Whatever ramen he cooks attracts everyone. 그가 무슨 라멘을 요리하든 모두를 매료시킨다. They will discuss whatever issues arise during the project. 그들은 무슨 이슈가 프로젝트 동안 발생하더라도 토론할 거다. Hence, it is much easier for participants to keep whatever area they want private. 그래서 참가자들이 원하는 무슨 영역이든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We will be satisfied with whatever present you prepare. 우린 네가 무슨 선물을 준비하든 만족할 거다. The history of the world is the history of great cities, and whatever future we build, these sites of trade, credibility, and transformation are likely to be at the heart of it. 세계의 역사는 위대한 도시들의 역사고 우리가 무슨 미래를 건설하든 무역, 창조성, 그리고 변화의 이 장소들이 그 미래의 중심에 있을 것 같다. 시험 볼 때 여기 어때?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 질문하신 것들인데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신다면 학생들도 엄청 어렵겠죠. 그래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부가문문 중학교 2학년 문제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답을 고르셨습니까? 질문하신 선생님이 왜 질문하셨을까요? 독해하면 다 맞거든요. 부정의문, 부가의문 이런 거 미국 애들은 잘 몰라요. 그들이 아는 건 이거 하나예요. Yes, 맞습니다. No,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다시 Yes, 맞습니다. No, 아닙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저 신발들 멋지다. 아니냐? 부정문문, 부가문문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Yes, 맞습니다. No, 아닙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Yes니까 맞죠? 예. 2번 넌 피곤하지 않아. 피곤하니? 노니까 아닙니다. 맞죠? 3번 그들은 헤엄칠 수 있어. 없냐? 예스니까 맞습니다. 맞죠? 4번 그는 학교에 오지 않았다. 왔냐? 노. 아닙니다. 그런데 긍정문이네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해석은 상관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왜 이런 문제를 왜 틀리냐면 해석으로 접근해서 그래요. 해석하면 내용은 맞거든요. 미국 애들은 이런 문법을 run-on sentence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어요. 대화상으로는 틀린지 알 수 없는 문법이죠. 여기서 no 뒤에 있는 쉼표를 마침표로 바꾸면 맞아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yes, 맞습니다. no, 아닙니다. 5번 그녀는 안경 쓴다. 아니냐? no,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들 맞으셨나요? 이젠 복합관계 부사입니다. 뒤에 ever를 붙여 표현하고요. 양보 해석을 합니다. 선행사가 없어서 형용사절이 아니고 명사절, 부사절로 사용됩니다. 복합관계 대명사하고 똑같습니다. 명사 자리가 모두 채워져 있다는 것만 다릅니다. However you do it doesn't matter. 너가 그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중요치 않다. 주어 자리 명사절입니다. 복합관계 대명사는 do 뒤에 이시 빠져 있죠. Whatever you do won't be allowed by the school. 네가 뭘 하든 학교가 허용하지 않을 거야. 의문사 how가 명사절을 이끌 수 있죠. How you do it doesn't matter. 너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however가 독립해서 사용되면 역접, 하지만 연결사가 됩니다. It's raining hard, however, I think we should go out. 비가 심하게 내린다. 하지만 내 생각엔 우리 나가야 해. They haven't arrived. They will, however, come soon. 그들은 도착 안 했다. 하지만 그들은 올 거다. However you do it, you should make sure it's done well.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넌 그 일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징어는 말려도 짱구는 못 말립니다. 부사절이니까 no matter how로 바꿀 수 있죠. whatever가 오면 이시 빠지죠. 명사절에만 사용하는 how는 부사절이니까 올 수 없죠. however나 how는 형용사 또는 부사와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owever ugly she is makes no difference to me. 그녀가 아무리 추하더라도 나에게 차이는 없다. 상관없다는 거죠. 명사와 묶어서 사용하는 whatever는 형용사나 부사와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명사절에 사용하는 how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wever ugly she is, everyone knows she's attractive. 그녀가 아무리 추하더라도 그녀가 매력적인 걸 모두가 안다. 부사절이니까 no matter how로 바꿀 수 있겠죠. 명사절에 사용하는 how는 부사절엔 사용할 수 없고요. 명사절입니다. Wherever we decide to move has little to do with me. 그가 어디로 이동할지 결정하든 나와 상관없다. 부사절입니다. 그가 어디로 이동할지 결정하든 그녀는 그를 따를 것이다. 부사절이니까 no matter where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I can ship our products wherever his business operates. 난 우리 상품을 보낼 수 있다. 그의 사업이 어디서 운영하더라도. 부사절이니까 no matter where로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명사절이고요. Whenever you invite me makes no trouble to me. 네가 언제 날 초대하더라도 내게 전혀 문제없다. 부사절입니다. 네가 언제 날 초대하더라도 난 항상 기쁘게 방문할 것이다. 부사절이니까 no matter when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Our support team is available whenever you encounter technical difficulties. 우리 지원팀은 이용 가능하다. 너가 기술적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부사절이니까 no matter when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같은 의미입니다. We compare what we know with what we don't know whenever we solve a problem or make a discovery. 우린 아는 것과 모르는 걸 비교한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발견할 때마다. Each one in last century or so approximately 0.0004% of mammalian evolutionary time that we managed to tweak our environment to such a degree that we can pretty much eat whatever we want or whenever we want it. 지난 세기 정도가 돼서야 대략 포유류 진화 시기에 0.00004% 우리는 그럭저럭 환경을 바꿨다. 우리가 원하는 걸 우리가 원할 때마다 꽤 많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I felt solely a victim of the plane crash. 난 비행기 충돌 희생자에 대해 유감스럽게 느꼈다. 문장 끝났으니까 부사절이죠. Whatever her nationality was. 그녀의 국적이 뭐든 간에. 보호자리 명사절입니다. How, however 둘 다 가능하죠. 근데 양보 의미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how가 적절합니다. The first thing that surprised me about the building was how colorful it was. 건물에 대해 날 놀라게 한 첫 번째는 얼마나 화려한지였다. how는 명사절에만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however는 명사절, 부사절 모두 가능합니다. 양보 해석이 부사절에 어울려서 부사절에 많이 쓰인다는 것을 마치 however를 부사절에만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사절 자리니까 명사절에만 사용하는 how는 불가항 자리죠.
However fast you may run, you will never reach the office on time. 네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넌 제 시간에 사무실에 절대 도착 못할 거다. 형용사 부사와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however와 명사와 묶어 사용할 수 있는 whatever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명사 their type를 보고 whatever 자리임을 아는 거지요. Whatever their type, hearers are selfless people who perform extraordinary acts. 그들의 타입이 뭐든 영웅은 특이한 행동을 하는 이타적인 사람들이다. 우리도 영웅 있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Adult life, 어른들의 삶. Dining for 5 days in order to live 2 days. 이틀을 살기 위해서 5일을 죽어가는 것. Weekday 주중, weekend 주말. Can 4-day work week cure the Monday blues? 주 4일 근무가 월요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work week, 주 노동일수. Monday blues, 월요병.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Let's call it a day. You did a good job. Thank you.